여러분 혹시 뇌 건강과 심장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호두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건강을 위해 매일 호두를 손에 쥐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평소처럼 드셨던 그 호두 한 알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10년 더 빨리 차가운 투석기계 앞에 앉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호두는 세계 10대 슈퍼푸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여러분께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밥상에서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최악의 식습관이 건강한 호두를 1급 발암 물질이자 신장 파괴자로 돌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정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 집무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단백뇨와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두를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의 조합과 함께 드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신장을 단 하룻밤 만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호두 황금 섭취 공식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병원비와 약 봉투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혹시 방금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억울하거나 의아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야 겨우 내 몸 좀 챙겨보려고 좋다는 호두를 먹는 건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년 넘게 쉼없이 사용한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의 마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하고 깨끗해서 무엇을 먹든 독소를 콸콸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50대를 지나고 60대가 되면 이 필터는 40년 넘게 쉼없이 일하느라 낡고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찌꺼기로 꽉 막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호두가 뇌에 좋다는 단편적인 말만 믿고 현재 내 신장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호두는 분명 뇌세포를 돕는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먹는 방식대로 소금이나 설탕, 그리고 밀가루와 뒤범벅이 된 채로 몸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늙고 지친 신장에게 이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처리하기 힘든 거대하고 끈적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신장은 이 끈적한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10배는 더 힘들게 쥐어짜듯 일해야 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려 소리 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에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 차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차갑게 말할 뿐입니다. 병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병원 시스템은 이미 병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반찬 하나하나를 코치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그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호두와 함께 무심코 먹었던 그 치명적인 음식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냉장고라면 반드시 들어있는 국민 반찬이자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좋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몸의 장기가 처한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첫 번째 음식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의 냉장고라면 반드시 들어있는 국민 반찬이자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가정의 냉장고 문을 열면 10집 중 8집에서 발견되는 국민 밑반찬 바로 멸치 호두볶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니, 전문가 선생님, 멸치는 칼슘의 왕이고 호두는 뇌 건강의 왕인데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뼈도 튼튼해지고 치매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보약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과선이 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영양학 교과서만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과 현재 여러분의 노화된 신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멸치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미 바닷물에 절여져 짭짤한 멸치를 다시 간장과 설탕, 그리고 윤기를 내는 물엿에 졸여서 볶아냅니다. 여기에 고소함을 더하겠다고 호두를 듬뿍 넣습니다. 입에는 단짠단짠으로 기가 막히게 맛있고 밥도둑이 따로 없지만 늙고 지친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소금 폭탄이자 핵폭탄과 다름없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신장이 소금기, 즉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짠 멸치볶음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 속의 소금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소금기를 희석시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변의 물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혈액은 마치 홍수가 난 강물처럼 좁고 약해진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맹렬한 속도로 때리며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며 이 강한 압력을 견디다 못한 신장의 얇은 여과망인 사구체가 하나둘씩 터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파괴된 사구체는 절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두와 멸치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상극이라는 점입니다. 호두의 겉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방어물질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멸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강력하게 달라붙어 버립니다. 원래 멸치의 칼슘은 뼈로 가야 하고 호두의 좋은 성분은 뇌로 가야 하는데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서로 엉겨붙어서 우리 몸에 절대 흡수되지 않는 딱딱한 불용성 덩어리가 되어 버립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었는데 뼈에는 하나도 가지 않고 오히려 신장은 이 쓸모없는 딱딱한 덩어리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느라 엄청난 중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이 생길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얼마 전 65세의 한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골다공증이 걱정되어서 1년 내내 식탁 위에 멸치 호두볶음을 두고 매 끼니 고소하다며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뼈와 뇌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치솟아 있었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었으며 신장 기능 수치는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멸치 호두볶음이 자신의 신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해하셨습니다. 뼈를 챙기려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영원히 잃을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멸치도 좋고 호두도 좋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셨다면 이 둘을 짭짤하게 볶아서 한 번에 드시는 것만큼은 제발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향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내 몸의 필터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신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다 한계에 다다르면 멈춰버릴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는 멸치 호두볶음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보약인지 아니면 신장을 파괴하는 독약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싱겁게 드세요라고 말하지만 왜 호두와 멸치가 만나면 안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지식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최악의 조합을 식탁에서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올바른 건강 지식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투석기계 앞이 아니라 활기찬 일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멸치 호두볶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신장 파괴범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중에서 흔히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호두 과자와 설탕이나 꿀에 버무려진 호두전과 그리고 각종 가공된 견과류 믹스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호두 과자 한 봉지를 사드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겉에는 호두 조각이 박혀 있고 안에는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으니 뇌에도 좋고 기운도 차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늙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에게는 최악의 선물이 됩니다. 먼저 호두 과자의 주성분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정제된 밀가루와 엄청난 양의 설탕입니다. 여기에 윤기를 내고 맛을 더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인공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은 신장의 필터를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듬뿍 들어간 간식을 먹으면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혈액은 마치 걸쭉한 설탕 시럽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을 걸러내던 정수기 필터에 끈적끈적한 설탕 시럽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이 순식간에 막혀버리고 기계는 과부하가 걸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장의 사구체 혈관들도 똑같습니다. 당분이 너무 많은 피가 들어오면 신장은 이 끈적함을 처리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결국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당뇨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끈적한 혈액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중에 팔리는 하루 한 봉지 견과류 제품들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샀는데 그 안을 보면 호두가 설탕이나 소금에 절여져 있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가 첨가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겉면에 달콤한 코팅이 되어 있는 호두는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신장에게는 지옥의 고통을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의 한 어르신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사 대신 호두 과자와 달콤한 두유를 즐겨 드셨습니다. 견과류와 콩이니까 건강에 좋겠지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신장 수치가 투석 직전 단계까지 나빠졌습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필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호두는 그
그 자체로 훌륭한 지방과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그것이 설탕과 밀가루라는 옷을 입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로 변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달콤한 간식들이 사실은 내 몸의 정수기를 고장내고 있었다는 진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간식 봉투를 확인해 보십시오. 원재료명에 설탕이나 액상과당 혹은 밀가루가 호두보다 앞에 적혀 있다면 그것은 호두의 탈을 쓴 설탕 덩어리일 뿐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입에서의 짧은 즐거움 때문에 남은 노후를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전문가인 제가 단언컨대 설탕에 버무려진 호두를 먹는 것은 신장에게 독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런 가공된 호두 제품들과는 작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짭짤한 멸치볶음이나 달콤한 호두 과자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적들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주범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주방에서 확인하고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산패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핀 호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음식의 종류가 나쁜 것이라기보다 우리 한국인의 주방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실수에 가깝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물건을 아껴 쓰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대용량 봉지에 든 호두나 아몬드를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큰 봉지를 주방 찬장 깊숙한 곳이나 가스레인지 옆 선반에 그대로 올려두고 몇 달 아니 1년이 넘도록 드시곤 합니다. 배가 출출할 때마다 봉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기와 계속 접촉시키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와 주방 특유의 습기 속에 호두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화학 반응이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호두는 식물성 지방, 즉 몸에 좋은 기름 성분이 아주 많은 식품입니다. 이 기름은 신선할 때는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보약이지만 공기나 열, 그리고 습기를 만나 오래 방치되면 산패라는 과정을 거치며 썩은 기름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호두에서 쩐내가 난다고 부르는 그 불쾌한 냄새가 바로 내 몸에 독이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쩐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 독소입니다. 산패된 견과류에 보이지 않는 틈새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의 맹독성 곰팡이가 생기기 매우 쉽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엄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사약의 재료로 쓰였던 비소만큼이나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해도 간세포를 순식간에 파괴하여 간암을 유발하고 이 치명적인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신장의 미세한 여과 장치들을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호두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하얀 가루 같은 곰팡이가 살짝 핀 것을 보고도 아깝다는 생각에 물로 깨끗이 씻거나 프라이팬에 뜨겁게 볶아서 드십니다. 불에 볶으면 균이 다 죽겠지 라고 안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너무나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268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절대 파괴되지 않는 지독한 녀석입니다. 끓는 물에 삶아도 기름에 볶아도
아무리 정성껏 씻어도 그 독성은 호두 알갱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냄새 나는 호두를 볶아서 드시는 행위는 독약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대 이후의 신장은 이미 젊었을 때보다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썩은 기름과 바람 곰팡이를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신장은 이 강력한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짜내며 버티다가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집에 있는 호두 봉지를 열었을 때 고소한 향 대신 오래된 기름 냄새나 페인트 냄새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단 1초도 고민하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폐기하십시오. 호두 알갱이 표면에 평소에 없던 흰색이나 푸른색 반점이 보인다면 봉지 전체를 통째로 버리셔야 안전합니다. 몇천 원 혹은 몇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고 가족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까운 것은 썩은 호두 몇 알이 아니라 그 독소 때문에 고통받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독소가 들어와도 신장은 죽기 전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큰 마음 먹고 구매한 호두가 오히려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도 오래된 호두가 있지는 않나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당장 주방을 확인해서 오래된 호두를 버리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 또는 내 몸을 아끼겠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결심의 댓글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보관법 하나만 올바르게 바꿔도 여러분의 신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호두는 반드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셔야 하며 한번 꺼낸 것은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철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공포의 3종 세트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짠! 멸치볶음, 설탕 범벅인 호두과자, 그리고 산패된 호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두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쁜 친구들을 멀리했으니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죽어가던 신장도 다시 숨쉬게 만드는 호두의 기적 같은 황금 짝꿍 음식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호두는 다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세상 최고의 명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집에 있는 호두를 당장 다 갖다 버려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안심하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호두는 절대 죄가 없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뇌와 심장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지상 최고의 식재료이자 보약이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호두에게 너무나 나쁜 친구들만을 곁에 두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호두의 진가를 200% 발휘하게 해줄 최고의 인생단짝 친구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여러분의 탁해진 혈관을 맑은 시냇물처럼 씻어주고 지친 신장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덜어줄 첫 번째 황금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너무 평범한 과일이라 조금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보약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 식탁 위 과일 바구니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과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현대의학적으로도 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조합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핵심적인 비밀은 바로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식이 섬유의 일종인데 우리 몸속 혈관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1등, 공신혈관,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서 제가 짭짤한 멸치볶음이 신장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해로운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단은 김치나 찌개, 그리고 각종 국물 요리처럼 소금기가 많은 음식이 대부분이라 우리 몸속에는 항상 과도한 나트륨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침묵하며 견디는 신장은 이 엄청난 소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매일매일 지옥 같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과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사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분의 나트륨을 하나하나 붙잡아서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해야 할 힘들고 고된 노동을 상당 부분 대신 덜어주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호두가 합세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벽을 아주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과가 혈관 속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호두는 낡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기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관 청소와 보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완벽한 협업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의 아삭하고 상큼한 맛과 호두의 고소하고 묵직한 식감은 그 자체로도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오후에 입이 심심하고 출출할 때 사과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몸에 해로운 달콤한 과자나 기름진 떡볶이 같은 나쁜 간식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섭취 방법은 아침 식사 후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한 시간에 사과 반쪽을 깨끗이 씻어 반드시 껍질째 얇게 썰어 주십시오. 그리고 볶은 호두내 아래서 5알 정도와 함께 입안에서 충분히 섞이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가 아주 잘 될 뿐만 아니라 뇌에도 즉각적인 청정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핵심 성분인 펙틴은 대부분 사과 알맹이가 아닌 껍질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의 약간 떫은 맛을 사과의 시원하고 상큼함이 완벽하게 잡아주어 맛의 조화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신장은 맑고 깨끗한 피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과와 호두가 만나서 혈액을 맑게 걸러주면 신장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며 쥐어짜듯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던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첫 번째 기적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전문가로부터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경고를 들으신 분이라면 사과 섭취에 각별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손상된 분들은 몸속의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부정맥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제가 사과를 하루에 몇 쪽 정도 먹어도 되는지, 호두랑 같이 먹어도 정말 괜찮은지 꼭 물어보시고 허락된 양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보약이지만 특정 환자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의 양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대다수의 어르신들께 사과와 호두의 만남은 그 어떤 고가의 보약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에 사과와 호두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비싼 영양제 봉투를 열기 전에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위대한 선물을 먼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넘게 젊게 만들고 신장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첫 번째 발걸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소박하게 시작됩니다. 사과 한 쪽과 호두, 5알이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를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사과를 통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쌓여있던 끈적한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졌다면 이제는 그 길을 통해 신선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화로 인해 약해진 신장의 세포 하나하나를 튼튼하게 다시 세워야 할 아주 중요한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줄 두 번째 황금 파트너는 바로 푸른 잎채소와 한국인의 천연 보약이라 불리는 들기름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문가 선생님 호두 자체도 기름기가 많은데 여기에 또 기름을 더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름으로 기름을 다스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장기입니다. 신장이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점점 굳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는데 이때 신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혈관의 유연성과 탄력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양질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호두의 좋은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서 그냥 겉돌지 않고 신장세포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하려면 반드시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푸른 채소가 함께 곁들여져야 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혹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매일 올라오는 상추와 깻잎 같은 녹색 채소들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는 천연 필터 강화제와 같습니다. 호두와 이런 채소들을 함께 섭취하면 채소 속에 가득한 식이섬유가 호두의 지방 성분을 천천히 흡수되도록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주기 때문에 신장에 가해지는 급격한 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성분이 가장 밀도 높고 풍부하게 들어있는 기름 중 하나입니다. 호두와 들기름이 만나면 서로의 항산화 작용을 보완해 주어 신장세포가 노화로 인해 파괴되고 사멸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평소에 소변에 거품이 자주 나거나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신장의 여과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전문가로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최고의 식사법은 바로 호두 채소 비빔밥입니다. 신선한 나물 채소를 대접에 듬뿍 넣고 호두의 알 정도를 잘게 부수어 고명으로 올린 뒤에 질 좋은 생들기름 한 큰술을 아주 넉넉히 둘러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금이나 고추장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아주 소량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신장이 나트륨의 공격을 받지 않고 호두와 들기름의 귀한 영양분만 쏙쏙 골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살리기 매우 어려운 장기이지만 이런 올바른 영양 공급을 통해 그 퇴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고 기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지친 장기에게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는 아주 고귀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0대 중반의 한 아버님은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큰 시리에 빠져 투석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짠 음식을 일절 멀리하고 매일 점심마다 호두와 들기름을 곁들인 채소 위주의 식단을 정말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석 달 뒤 정기검사에서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신장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도대체 평소에 무엇을 드셨길래 이렇게 관리가 잘 되었냐며 비결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치유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그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누를 뿐이지 여러분의 장기를 근본적으로 다시 튼튼하게 재건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매일매일 입으로 넣는 그 정직한 음식만이 여러분의 세포를 새로 만들고 신장을 다시 활기차게 숨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는 방식대로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호두와 푸른 채소, 그리고 들기름이라는 이 위대한 삼각편대는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푸른 들판과 활기찬 일상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하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며 밤마다 신장 건강을 걱정하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의 굴레를 피하게 해주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는 만큼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기름진 고기 반찬 대신 호두와 들기름을 듬뿍 뿌린 신선한 채소를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놀라운 변화를 느끼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신 그 작은 실천의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50년 인생을 결정짓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장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하고 우아한 노후를 위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식단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활기차게 웃으며 장수하시는 그날까지 저 전문가가 진심을 다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응원의 댓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랍고 신비로운 건강의 비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과로 혈관을 청소하고 푸른 채소와 들기름으로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에는 전문가 선생님, 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치아가 너무 약해서 딱딱한 호두를 씹기가 겁이 나고 평소에 소화력도 형편없어서 견과류는 꿈도 못 꾸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절하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치아와 위장이 약해진 줄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소화력이 약해졌거나 기력이 쇠한 분들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인 호두를 곁들인 죽과 잡곡밥입니다. 보통 몸이 아프거나 입맛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대개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하얀 쌀죽만 끓여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흰 쌀밥이나 흰 죽은 입에는 부드러울지 몰라도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이것은 인슐린 시스템이 이미 낡고 약해진 당뇨 환자나 신장 질환자에게는 사실상 혈관에 설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이때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따뜻한 단호박죽이나 귀리죽을 끓이신 후에 드시기 직전에 호두 2알에서 3알 정도를 절구에 아주 곱게 갈아서 그 위에 고명처럼 뿌려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를 이렇게 갈아서 넣으면 거친 식감이 완전히 사라져서 잇몸이 약한 어르신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부드럽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두 속의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흰 죽의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준다는 사실입니다. 즉, 호두가루가 혈당이 널뛰듯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단호박의 노란색 색소인 베타카로틴 성분과 호두의 풍부한 비타민 성분이 만나면 몸속의 만성 염증을 잡아주는 항염 효과가 몇 배나 더 강력해집니다. 비싼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 한 숟가락과 죽 한 그릇에 호두가루를 정성껏 뿌리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탄력과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내 지친 신장이 비로소 웃을 수 있는 영양의 완벽한 조화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보답하는 아주 정직하고 고마운 장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80대 아버님은 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며 흰 죽만 고집하시다가 결국 신장 기능까지 급격히 나빠지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호두가루 단호박, 죽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기운도 몰라보게 차리시고 소변, 수치도 정상권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몸에 좋은 호두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곱게 갈아서 드시면 호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신장 보호제이자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또한 잡곡밥을 지으실 때도 호두를 함께 넣어 밥을 지으면 밥알 사이사이에 호두의 고소한 기름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풍미가 살아나고 거친 잡곡의 위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우아한 노후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부드럽고 세심한 호두 섭취법을 가정에서 꼭 실천해 보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의 이런 따뜻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고 다시금 힘차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두를 통해 신장을 살리는 모든 황금 공식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몇 알을 먹어야 내 연약한 신장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다음 단계에서 전문가인 제가 제안하는 아주 정확하고 엄격한 섭취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경청하며 잘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곧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호두를 통해 신장을 살리는 모든 황금 공식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전문가 선생님, 그렇다면 도대체 하루에 호두를 정확히 몇 알이나 먹어야 제 연약한 신장에 가장 안전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신장을 살리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호두 섭취의 황금 기준은 하루에 딱 5쪽에서 7쪽 사이입니다. 여기서 한 쪽이란 호두 알갱이를 반으로 쪼갠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온전한 호두알로 계산하면 하루에 3알에서 4알 정도가 우리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적당하고 이상적인 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병원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하루에 3쪽에서 5쪽 정도로 양을 조금 더 줄여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매우 풍부하지만 이것 역시 결국에는 신장이 걸러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사이에 출출한 시간입니다. 밥을 배불리 먹은 직후에 호두를 먹으면 이미 몸속에 가득 찬 열량에 지방이 더해져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선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5가지 생존 지침입니다. 첫째, 호두를 짭짤한 멸치볶음과 함께 드시는 것은 신장 필터에 날카로운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피하십시오. 둘째, 호두 과자나 설탕에 버무린 간식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을 질식시킨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쩐내가 나는 오래된 호두는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버려야 합니다. 끓여도 죽지 않는 독소 아플라톡신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단번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짝꿍은 사과와 푸른 채소, 그리고 생들기름입니다. 이들이 만나야만 호두는 비로소 혈관 청소부가 됩니다. 다섯째, 소화가 어렵거나 치아가 약하다면 반드시 호두를 곱게 갈아서 따뜻한 죽에 섞어 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참으로 긴 여정을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나 무심코 해온 식습관에 속아 소중한 노후의 건강을 허망하게 잃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을 자식들 걱정과 생계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차가운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게 되면 본인의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짐과 경제적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약속하신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50년 노후를 어두운 병실이 아닌 햇살 가득한 공원의 산책길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자녀들 곁에 든든하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제 이야기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짠 음식을 줄이고 호두를 사과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몸이 먼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이 예전과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의 감각이 먼저 느끼실 겁니다. 신장은 우리가 주는 세심한 관심과 사랑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답하는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숭고한 세월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그 세월만큼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저 전문가는 여러분이 병원비 걱정 없이 자식들과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100세까지 활기차게 장수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의 굴레를 피하게 해주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본인만의 건강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진실하고 유익한 건강 비결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 없는 평온한 삶 속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더 놀라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뜨겁게 응원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